네, 고칼의 뉴스 브리핑 2023년 2월 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 유일의 최강 시사 팟캐스터 고칼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참모들과 이 온 국민이 다 알 법한 특정 무속인이 취임 전 집무실 이전을 함께 논의하고 현장을 다녀갔다라는 이른바 관적의 입설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어제 언론을 통해서 이 개입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당시 육군참모총장 자신에게 이 문제를 논의했고 관련 내용을 컴퓨터 일기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 제주시을 출마가 예상되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이 오늘 출간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브리핑은 먼저 트위터로 살펴보는 국내외 뉴스를 시작으로 어제 7년 만에 열렸다라는 제주도정과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대화 재개 소식, 그리고 무턱대고 오영훈 도정의 우주산업 육성을 옹호하는 이상한 사설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트위터 뉴스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트위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구속됐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2020년에 경기도 공공배달앱 수주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경기도의 배달앱도 노린 김성태라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이미 그 대북송금, 그리고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자, 관련해서 이제 중앙일보가 쌍방울 그룹이 참여했던 지난 2020년 경기도 공공 배달앱의 수주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보면은요, 쌍방울이 탈락을 하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당시 이화영, 아마 이제 이 부지사, 평화부지사였겠죠, 격렬하게 항의를 했다라는 이런 소제목을 뽑았는데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김성태 전 회장이 공공배달업 사업 수주를 위해서 2020년 3월 쌍방울 그룹에 편입을 시킨 여러 회사들을 앞세워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뛰어들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김성태 회장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아니라 같은 해 7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BGF 리테일 그리고 한국 외식업 중앙회 등이 참여한 NHN 페이코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김 전 회장이 이 소식을 듣고 격분을 해서 이화영 평화부지사 등에게 격렬하게 항의했던 것으로 안다라고 김 전 회장 지인의 발언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요, 남북 관계가 한동안 좋아지다가 다시 경색되자 이 대북 사업으로 자신이 북한에 송금한 300만 달러였나요? 500만 달러였나요? 예, 이 관련 금액의 회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공공배달앱 수주전에 뛰어든 것 역시 그런 취지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네. 자, 그 다음에 KBS 보겠습니다. 미국의 CIA 국장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앞으로 6개월이 결정적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기사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윌리엄 번스라고 하네요, 이분 이름이. 자,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갑자기 대만 문제를 먼저 기사가 먼저 꺼내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야심을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위험한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뭐 의회에서 나온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 현지 시간 2일 조지타운 대학교 특강에서 이렇게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만 시 주석이 대만 문제에 있어서 약간 정신을 차렸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집중된 야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CIA의 해석이다, 시선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쉽게 러시아 침공을 끝낼 줄 알았지만 예상보다 길어지는 것을 보고 시 주석이 뭔가 이 국지전 또는 전면전 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6개월이 결정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다라고 하는데요.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내부적으로 이란 여성들이 촉발한 이런 용기에 의해서 정권이 점차 불안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고 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물리적 폭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지타운대 특강에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이 국제 정세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하나 열거를 하듯 다수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일단 기사 제목이 우크라이나전에 집중을 해가지고 여기서 제목을 뽑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YTN 보도입니다. 북한이 가상화폐 해킹을 통해서 2조 원 가량을 탈취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미국 하원이 공화당 다수죠, 김정은 위원장을 범죄자로 명시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연합뉴스입니다. 제조업 수출 그리고 투자 밀착 지원에 반도체 등 10대 업종을 선정했고 앞으로 1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고요. 마찬가지 연합뉴스, 90년대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못 받나요? 라는 그런 Q&A를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못 받을 수는 없죠. 네, 못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국가가 약속한 건데. 자, 그 다음 노컷뉴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16위, 세계 16위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8계단 하락한 24위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반면 일본은 16위로 한국을 재역전하는, 우리나라보다 더 민주주의적인 국가가 됐다라는 그런 소식 전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정적 제거에만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런 비판 제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한겨레 소식 보겠습니다. 이분 그 농구 선수셨죠, 김영희 씨라고. 1984년 그 LA 올림픽 그 여자 농구 은메달리스트신데요. 이분이 이제 안타까운 게 그 신체와 장기가 커지는 그런 거인증을 앓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약물도 투여를 하고 병원을 계속 다니신다는 걸 아마 제가 TV에서 본 걸 같습니다. 근데 결국 별세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그다음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네, 거침없는 행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MBC 뉴스 보겠습니다. 성남에서 또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생활고가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이번에는 또 정부에서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어떤 땜빵을 내놓을지 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조선일보 한번 볼까요? 자, 안철수 의원 지금 태권도전에 뛰어들었고, 지금 사실상 이제 가장 여론조사를 통해서 가장 유력한 당대표 후보로 지금 보도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안 의원 본인이 윤심파리를 하려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안 의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기사를 보면은 대통령실, 안철수는 윤심 아니다. 네, 아주 그냥 노골적이네요. 노골적이야. 네, 사실 뭐 안철수 씨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요거 보겠습니다. 자, 오마이뉴스, 네, 그 만평, 네,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윤심 덩크, 요즘 슬램 덩크 이게 또 다시 열풍이 불고 있는데, 자 윤심 덩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윤심 팀에서 덩크를 하려고 하는데, 요 공 모양을 보니까 공이 이명박인가요? MB인가요? MB 모습이 들어가 있는데 MB는 아닌 것 같고 아마 그 김기현 의원인 것 같습니다. 김기현을 가지고 덩크슛을 찍으려고 하는데, 네, 요 간팀의 빨간 머리 네, 간철수인가요? 예, 아유 블로킹, 산통 깨기 천재 블로킹을 시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심 팀의 선수가 굉장히 발끈하니까 뒤에 이제 같은 팀에서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그림들 참 재미있네요. 자, 트위터로 살펴보는 국내외 뉴스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제주도가 어제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수시 도 시민사회단체 소통으로 현안 해결 한 걸음 더라는 이렇게 제목이 나왔는데, 제주도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라는 곳에 간담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도정이 먼저 제안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가 먼저 제안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제주도가 협치의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좀 자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은 사진 왼쪽이 이제 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대표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청의 실국장들, 주요 간부들이 지금 이렇게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이 간담회 내용부터 이제 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보면은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난 2016년 2016년 이후 이 7년 만에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회장을 마련하고 제주 현안 해결, 그리고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머리를 맞댔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의 주요 공약과 그리고 이제 그 제주 지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는데, 오영훈 지사와 실국장 9명, 그리고 박외순, 이양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 공동대표 등 11개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를 했군요. 보니까 이제 주민자치연대, 제주여민회, 곧자왈 사람들, 환경운동연합, 제주 YMCA, 제주 YWCA, 장애인인권포럼,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인권센터, 경실련 등이 이렇게 쭉쭉쭉 모였는데, 기억 니은 순으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연대회의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주축이 되는 그런 단체들 순으로 이렇게 열거가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홍영철 대표가 이끄는 제주 참여환경연대는 여기에 이름이 안 올랐네요. 갑자기 또 이게 또 궁금해지네 또.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제 방송을 관심 있게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아무래도 지역에 현안하다 보면 이제 제주 제2공항 관련한 갈등 문제라든가,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가 내년까지는 주민투표에 붙이겠다, 어떻게 바꿀지 주민투표에 붙이겠다라고 공언을 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그리고 이제 그 특별법과 관련해 가지고 법령 개정 목소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국제자유 도시 그리고 특별법 개정 등이 중요 의제로 아마 이제 연대회의에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 설명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관련 현안에 대해서 도정의 입장,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접근 방식에 대한 오영훈 도지사의 답변과 어떤 토론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말 등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예, 바로
첫 번째 의제인 제주 제2공항 관련한 논의 어떤 식으로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영훈 도지사도 그동안 계속 거듭 강조를 해왔었고, 도내 시민사회단체도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어떤 찬반 의견에 대한 의견 개진보다는 도민들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도민들의 어떤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왔는데요. 어제 이제 아마 간담회에서는 요 내용이 일단은 그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가지고 일단 제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영훈 도지사가 일단은 이런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와 요구에 충분히 공감을 한다라는 이런 의견을 펼쳤다라고 하고요. 이 국토부가 어쨌든 환경부가 오케이 해주면은 이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고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도 묻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주도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어떤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무슨 용도 변경이라든가 해제라든가, 제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구체적으로는 제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제주도에서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요. 오영훈 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의 시간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네요. 아무튼 이 제주도의 시간에 이 법적 절차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판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이때가 되면은 제주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네, 요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어떤 그 제언 그리고 답변이 아닐까 싶은데, 이 다음 부분에 좀 약간 눈에 띄더라고요. 지난해 말 이 국민의힘 북핵특위라는 곳에서 이 북핵특위 대응 방안에 대한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여기서 좀 엉뚱하게 제주를 좀 약간 군사 전략 기지로 활용을 하자, 그리고 새로 조성될 제2공항에 미국의 이 전술핵을 실은 폭격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활주로와 저장 시설, 운영 시설을 갖추자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이게 또 채널 A 보도로 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아무튼 그때 이제 제주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는데, 이 군사공항 활용 우려에 대해서 오영훈 도지사가 어쨌든 계속 뭔가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논란이 되자 이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이제 제주 제2공항은 민간공항으로 추진한다는 게 입장이다, 여전하다,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이게 어쨌든 당정 협의를 통해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어쨌든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도 이 대응을 위한 수단 그리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 이렇게 한 발 더 나아가 제안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당정이 발표를 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어떤 결론을 내놔도 제주도는 수용을 하지 않겠다. 이거 예,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거의 중앙정부와의 일전도 지금 불사하겠다라는 결기라고 해나요? 아니면 정치적 승부수라고 해야 되나요? 예. 아무튼 예. 설사 국토부가 정상 추진을 발표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동원해서 협조하지 않겠다. 혹시나 정부와 관계가 틀어질 경우에는 시민사회단체가 도지사와 함께 해달라, 도정과 함께 해달라, 이렇게 손을 내민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그 간담회에서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가지고 가타부타 찬반 가부 어떤 입장을 여전히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있지만 도지사라는 자리가 관련해서 쉽게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은 분명하니까요. 근데 다만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국토부의 일방적인, 그 정부의 일방적인 스탠스에 휘둘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 강력한 지방정부 지도자로서의 어떤
결기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라는 거를 어쨌든 다시 한번 이번 연대회의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한 것 같아서 앞으로 또 이 제2공항 추진 과정에 있어 가지고 또 하나의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봤을 때는 이거 추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이제 이 지금처럼 왜 지금 시기에 시민 사회 단체와 이런 스킨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오영훈 도지사가 지난해 11월 말이었나요? 아무튼 12월 초였나요? 그 공직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예. 일단은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는 뭐 상장기업 20개 유치 관련한 협약식 행사를 하면서 이벤트 회사가 그 비용 550만 원을 대신 지불해서 그 실질적인 수혜자가 오영훈 도지사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오영훈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역선택 논란 유도 발언을 통해 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돼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제 방송에서 소개한 것처럼 사실상 이제 그 검찰의 기소 이후에 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거취, 운명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말들이 많고 좀 도민 사회에서 좀 의심의 시선들이 좀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안정감을 보이고 싶었는지 아니면 이제 강력한 지방 정부의 어떤 리더십을 보이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이런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간담회도 그렇고 뭐 어제 뭐 우주시대 발표도 그렇고 탐라대학교 활용 방안도 그렇고 뭐 UAM 도입도 그렇고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좀 비현실적인 정책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좀 아리송하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어제 사진들이라고 하네요. 간담회 이렇게 했고 오지사의 발언 모습을 중심으로만 사진이 역시 올라왔네요. 보도자료가.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첫 번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7년 만에 열렸다고는 하나 이 배경은 무엇인지 네, 좀 궁금했다라는 그런 저의 생각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대충 쓴 사설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일보 오늘자인데요. 네, 제주 스페이스X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이게 사설 제목입니다. 네, 사설을 뭐 굳이 읽어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설이 사설 같지가 않으니까. 자, 뭐 그럼 좋습니다. 뭐 제목처럼 그러면 스페이스X가 가능하다라면은 이 사설이 가능하다는 근거, 이유 제시해야 하는데 사설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네, 그 제주가 로켓 발사의 최적지다라는 이런 지리적 장점 빼고, 이런 지리적 장점, 그리고 그 뭐 이 국가위성운영센터 인프라가 제주에 마련이 되어 있다. 요거 두 개 빼고는 아무런 근거를 지금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설이 좀 약간 오영훈 도지사의 발표를 좀 약간 빨아주기만 하기는 좀 민망했는지, 네, 뭐 선도기업 유치나 연관 산업, 인력 양성 등은 넘어야 할 산들도 많다.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추는 신용을 하고 있는데 선도기업 유치와 연관 산업 그리고 인력 양성이 사실 우주 산업에 있어서 99.9%를 차지하는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사설을 쓴 분은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로 이렇게 치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사설이요, 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제주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뭐 기승전 결론은 가능, 힘내, 화이팅,
제주도가 행정력을 집중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민간 우주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거야. 지사님 힘내세요. 이런 나쁜 사설입니다. 네. 호환마마 코로나보다 더 나쁜 도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수준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설 쓰신 분은 네 빨리 절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뉴스까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이요. 제주공항 제한구역 불법 송신탑 처벌 못해. 왜? 뉴시스 기사입니다. 통신사죠. 자, 보니까 이 제주공항의 인근에 송신탑은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이제 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안전상의 문제로 어느 정도 반경까지는 약간 높이가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할 수가 없겠죠. 예. 자, 그런데 이 공항 제한 구역 내에 이 제목으로만 보면은 불법 송신탑이 세워졌는데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 송신탑인 거 보니 방송사네요. 방송사.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주공항 주변 제한구역에 불법 송신탑이 버젓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관계당국의 뒤늦은 고발로 인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서부경찰서가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일단은 고발을 한 것 같네요. 네,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 네, 이곳이 아마 이제 그 제주공항의 어떤 시설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인 것 같습니다. 도내 A 방송사의 송신탑과 관련해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인 것 같은데. 자, 이 해당 방송사는요, 지난 2017년 7월 제주시 연동 소재 오름 일대에 16m 높이의 그런 송신탑을 설치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게 2020년에 약 3년 정도가 흘러서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이 진행한 공항 주변 어떤 장애물 측량 과정에서 이 송신탑이 제한 표면에 저촉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이에 결국 이 공항공사가 이 방송사에 철거를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이 방송사를 경찰에 고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공소시효가 5년이라서 원래 고발은 지난해 7월까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3개월 지난 시점에서 고발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네. 이 한국공항공사 측이 이 16m 높이의 송신탑이 설치된 것을 굉장히 3년 늦게 3년 이후에야 알 정도로 그만큼 업무에 태만했다라는 그런 결론이겠죠. 그리고 어쨌든 뭐 지금 철거 여부는 지금 기사에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방송사 역시 송신탑 설치를 위해서 이게 뭐 어떤 규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를 알아봤어야 되는데 방송사도 그냥 배째라 그냥 송신탑을 세운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욕먹어야겠네요. 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한라일보가 원래 단독 기사로 먼저 썼었고 관련해서 경찰의 최근 조치가 나온.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또 이제 경찰을 또 나무랄 수 없는 게 경찰은 어차피 고발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 이 검찰의 기소 또는 이제 그냥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만 할 뿐이니까 경찰은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탓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청 여기가 좀 약간 비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이 방송사 어딘가요? 이제 JIBS인가요? 네. KCTV는 아마 이제 그 송신탑 같은 거를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거긴 아닌 것 같고 민간 방송사라고 했으니까 아마 JIBS가 유력해 보이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그거는 이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공항시설법 34조에 따라서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서 공항과 비행장 주변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 구역인데 제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4에서 15km까지
이 장애물 제한 표면이 설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 뭐 국토부가 그래요.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리 가운데 하나가 현재 제주공항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런 우려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요 송신탑은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어쨌든 이 국토부가 좀 결자 해지, 그리고 방송국도 좀 약간 공익성을 좀 더 진지하게 이런 비판들 받아들여가지고 알아서 좀 철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주요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껏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경선 룰을 뜯어고친 것도 모자라서 초판 의원 연판장이라는 이 사상 특유의 욕보이기 기술 시전으로 유력 주자들이 줄줄이 나가 떨어졌죠. 대통령이 대놓고 밀고 있는 특정 후보, 바로 부전승으로 결승에 오른 모습인데, 야, 이렇게까지 떠먹여주고 있는데도 여론조사에서 아슬아슬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예상대로 다시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하나만으로도 탄핵에 가시밭길을 걸었어야 했는데, 당내 민주주의 훼손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